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일일 기술적 관점 차트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재밌죠? 재밌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뭐 돈을 벌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렇죠? 계속 꾸준히 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반대 방향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그려갈 수 있고, 특히나 이번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클론은 올해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저희 차트기술사관학교 이제 공식 오픈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빨리 오픈해 가지고 또 우리 새로운 가족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공식 카페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오시게 되면 뭐 종목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이제 이 아래 메뉴들은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원자재 전략 가게 되면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중요한 흐름들, 그쵸? 8월 뭐 첫날부터 2.876을 타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뭐 저와 이제 모든 분들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찌 됐거나 차기사 오픈 전까지, 정식 오픈 전까지는 여기에다가 계속 올려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카페 오셔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스를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뒤쪽에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시작할 예정이고, 오늘 이제 원자재를 한 번 더 이제 쭉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우리가 매수할 만한 웬만한 흐름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종목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아침 모닝 브리핑 때마다 매수 전략이 나오는 종목들을 종종 이야기 드리죠. 이제 시그널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걔네들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애들이거든요. 제가 보통 시가총액 미국 기준으로 해서 한 15조 이상인 종목들만 이야기 드리는데도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막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 상품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자재를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늘 원자재 투자를 이야기 드릴 때 강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비중을 지킬 것. 왜냐하면 원자재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유가가 마이너스 되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밀고 가게 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밀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어떤 대외적인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포지션 한번 잡은 애들이 말 그대로 반대 방향 죽을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서 말 그대로 계속 노가나게 아래로 밀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이제 뭐 어떤 수요나 공급, 날씨 뭐 그것만 이게 원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선물이라는 이 파생의 구조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돈이 많은 쪽으로 몰아붙이면 반대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 ETF, ETN에 들어오는 돈들이 어마무시한데, 그런 돈들이 제로섬 게임에서 털리려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포지션을 잡고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정하는 비중을 오버하기 시작하면 계좌 전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변동성. 내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해볼 만한데, 그러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오우 씨 막 이럽니다. 왜냐면 하루에 100틱 150틱 움직이는 거 기본이잖아요. 어젯밤에도 제 기억으로 한 200틱 가까이 움직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2.6대 7대의 종목이 200틱 움직이면 하루 변동폭이 7% 8%, 레버리지 잡으면 거의 15% 가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 내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여기 환율 있지만, 원래 그 금요일 날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고 싶어 가지고 ETF를 이것저것 보는데 변동성이 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패스하고 말았는데, 어찌 됐거나 내가 그 정도는 계산하고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ETF, ETN은 안전해 라고 왔다가 말려 가지고 계좌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드시 인지를 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 급하시죠? 빨리 가스나요, 가스나요. 그쵸? 그러면 가스부터 이제 환율, 원유, 금은 구리, 팔라듐, 옥수수, 밀 이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7월물이 만기가 되고서 8월물이 시작이 됐죠. 지난주에 그런 흐름을 보였고, 좀 아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7월물이 2876을 찍고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매수 대응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7월물을 상방 만기로 끝냈다라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상방 만기로 끝내는 월물이 됐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이런 차트를 이렇게 그려서 가는 경향들이 있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고기를 못 찍는 바람에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이번 8월물은 재밌게도 이 거래가 시작될 때 갭으로 이 2.876을 타고 시작했어요. 딱 이날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가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2.878입니다. 두 틱 차이죠. 그런 거 보면 재밌지 않아요? 2.876을 저 사람은 어떻게 마디로 저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할까? 그리고 시세는 어떻게 저렇게 딱딱 맞출까? 재밌는 거는 어찌되었거나 이 목표를 뭐 자의반 타의반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강제로 왔어요. 7월물에 왔어야 되는데 8월물이 와버렸습니다. 우리 연결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연결로 봐도 이 자리 친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아래에서부터 매수했었던 거는 이제 목표가 온 겁니다. 자, 연결로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이번 지난물부터 해서 중요했던 자리 어디입니까? 2점 기억나세요? 네, 233 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수로 들어갔던 거는 어디 아래부터? 적어도 2.35 아래부터 여기였고, 그쵸? 이 아래에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추가해야 되고 여기서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386을 돌파하니까 터졌고, 그쵸? 눌림이 있었지만 이때보다 매도하는 애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좀 더 갈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2.876이다 해서 올라왔고, 근데 공교롭게도 월물이 바뀌면서 도달을 했고, 그러니 냉정하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여기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리죠. 아까지 거 100틱 200틱 물릴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거는 100틱 200틱 먹자가 아니라 300틱 500틱 그 이상을 먹는 거다. 600틱. 그러니 지금 2.233부터 이 구간까지, 그렇죠? 이런 구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전략이 얼마나 가성비가 나오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큰 틀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때 너무 빨리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가족분들도 이제 생각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되게 괜찮구나, 되게 좋구나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30% 이상 먹는데도 이거면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잔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가 좀 특별한 겁니다. 워낙 세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V자에 가깝게 올라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가 좀 가장 깔끔했었고, 어찌됐건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변동성에 있어서 이 하나의 상품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년은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이클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너무 재고량 혹은 날씨 뭐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고량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날씨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세력들도 본인들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나서 그쪽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즉 뭐냐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이 일단 그쪽 방향으로 정해 놓고서 포지션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 이슈의 계기로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재고량 발표했을 때 재고량이 어떻게 됩니까? 팍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그쵸?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유리하게 해석해 버려요. 저는 그런 것들 조금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 본격적으로 전략 이야기 드리면, 저희는 이 봉이 발생을 했을 때 관통봉이죠. 그러니까 2.876을 이탈했다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어요. 이때 고점이 살짝 오버했을걸요. 고가가 2.878. 2.878 어디서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잖아요. 2.878. 두 틱 오버한 다음에 맞고 떨어져서 관통봉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매수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추가하거나 뭐하거나 있었던 거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서 빠졌어요. 우리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왜? 한국 시장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량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3%만 남겨놓고서 다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프리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보같이 나왔는데 이거 반등하고 있는데요. 아니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반등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탈했는데 매수해서 가겠습니까? 물론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시게 되면 단기로 봤을 때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관통해서 올라가잖아요. 얘 맞고 떨어져서 관통했는데 역관통이 다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수 쫓아가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선물로 데일리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몫인 거고, ETF 매매하는데 그렇게 데일리로 매매한다? 저는 레버러지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데일리 매매의 효율이 있으려면 5배 6배는 나와야 돼요. 2배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직접 선물을 매매하신다라 그러면 저런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ETF를 매매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매매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봉 자체는 지금 이 1번 이 봉 자체는 굉장히 좋은 봉이에요. 말 그대로 매수 쪽에는 마지막 희망을 건 봉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이거 뚫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관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딩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중립 박아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중립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2.876을 또 맞고 떨어지면 매도예요. 매도. 인버스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인버스를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디서 들어가고 싶냐면, 인버스를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로 보시게 되면 하나 딱 써있죠. 3.091 갭자리거든요. 저는 매수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 자리는 찍어줘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876에서 다 나와요? 왜 저기서 맞고 떨어졌다고 왜 다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틱이죠? 몇 틱이에요? 한 200틱 남짓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말 그대로 밑에서 500틱, 600틱을 먹었는데 이 200틱을 먹고자 견뎌야 되는 구간이, 이번만 해도 지금 2.876에서 얼마 빠졌습니까? 2.876에서 얼마 빠졌어요? 이 구간에서 얼마 빠졌어요? 200? 몇 틱입니까? 200 거의 60틱? 이 정도 빠졌잖아요. 200틱 먹자고, 200틱 더 먹자고 260틱을 견디는 게 말이 됩니까? 효율이 나와요? 효율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말이 더 올라가면 이제 매도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거를 더 먹자고 저 중요한 마지 깨고 저항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어떤 전략가적 마인드 관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결론 3.091 이 구간이 와서 이렇게 깨지거나 얘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매도를 볼 겁니다.
어디가 목표일까요? 어디가 목표일까요? 네, 2.3대까지. 짧으면 2.5대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최소 500틱에서 또 600틱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맞고 떨어지지 않고 관통해서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켜볼 겁니다. 매수한 거 좀 아쉽긴 하겠죠. 만약에 관통해서 올라가면. 근데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이 흐름의 진폭을 먹는 사람이지 추세를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돌파하길 바라면서 들고 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면 전략이 나옵니까? 전략 안 나와요. 따라서 매도, 인버스를 노리시는 분들은 저 3.091을 보시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2.876 괜찮긴 한데 글쎄요.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저렇게 한번 눌러야 된다라는 좀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8월물로만 보면 다시 매수를 노리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2.318 구간. 최근에 근데 매수 자리들이 언더슈팅이 나오는 경향들이 컸기 때문에 거의 100이면 100이 언더슈팅이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갔어요. 저렇게 찍어놓은 자리에서. 그러니 아마 2.3대가 깨졌다 올라오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혹시 매수를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아슬아슬한 극점 자리인 겁니다. 즉 뭐냐면 추세 전환을, 우리 이제 종목들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종목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추세 전환을 돌리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자리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눌러야 되는 자리고, 그러니 굉장히 변곡 구간이고 굉장히 좀 날카로운 구간이다. 날카로운 구간에서 배면 안 된다라는 거. 어찌됐거나 저는 큰 틀에서의 지금 흐름을 지금 그러니까 이 8월물로 보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계속 더 큰 틀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1.611 요 자리가 올 것 같거든요. 1.61 저 자리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 이불대에서 2점대 초반에서 자꾸 2.876 이 라인을 계속 핑퐁처럼 이렇게 먹는 건데, 어찌되었거나 저 라인이 한번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저거 매도를 한번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저거 못 먹고, 그러니까 저기 3.091이 안 오고서 다시 저 2.318 자리가 오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이번처럼 매수를 노려볼 생각이다.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이 원자재로 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이번에 30%를 먹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300을 먹잖아요. 그러면 다음 거에 투자할 때 1300을 투자하지 마세요. 똑같이 1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이 300을 그러니까 손실 담보금으로 쓰는 겁니다. 300까지는 내가 손실을 봐도 괜찮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예를 들어서 600만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반토막까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즉 뭐냐면 이 첫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찔끔찔끔 먹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많이 토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첫 수익이 이렇게 잘 났으면 얘를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써야지. 이제 가서 벌써 올해 3번째 먹었어, 자신 있어, 늘려, 1000만원 아니야, 1억 넣어, 1억 넣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될 거면 이미 제가 재개서열 순위 안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더욱이 이 전업이 아니라 재테크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다 말리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런 내 기준들, 내 관점들 지키시길 바라겠고, 어찌됐거나 결론, 매도는 어떻게 본다? 자, 오늘 결론, 매도는 3.091 구간에서 보고, 매수는 2.318 구간에서 시도를 해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고, 이 가운데서 움직이는 건 뭐다? 싹 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그러면 정리되시겠죠? 자, 우리 다음 매매에서도 꼭 먹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재밌죠?
재밌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먹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 손실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옥 같은 시간이죠. '아 뭐야 좀 빨리 결론이나 좀 얘기해 뭐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잘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아 저렇게 계획을 세우는구나.' 그쵸?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오시겠죠. 예, 꼭 함께 하는 또 좋은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 달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이제 그 원달러 보게 되면 근데 ETF는 마땅한 종목이 없어요. 레버리지가 너무 약합니다. 어쨌거나 환의 이 FX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FX의 매력은 뭐냐면 레버리지거든요. 어마무시한 레버리지인데 근데 ETF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5배 정도짜리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어찌됐건 없어 가지고 좀 아쉽고 그래서 금요일날 요거 얘가 딱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고점이 1323.7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가 어떻게 되면 지금 요 일목 양원 상단이 1324.78원 그리고 마디가 1325원. 제가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얘 이거 돌파해서 올라가면 우리 시장 조정이 생각보다 세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면 안 돼요.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건 오케이. 돌파해서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돼 버리면 계단식 상승이 돼 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1,400원 근처에 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미국만 살고 그 외의 국가들은 다 싹 다 밟아 버리겠다라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좀 취약한 국가들은 거의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좀 너무 무섭고 좀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굉장히 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마 또다시 그 박스 상단이 깨지면서 내려올 텐데 어찌 됐거나 환율만 딱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325원에 붙여 가지고 매도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면 패턴 뭐 보는 겁니까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 보는 거죠. 이때 마디 넘어서 올라가서 밟아 가지고 맞고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 내려왔을 때 제가 모닝 브리핑 때가 아니라 아마 이 기관차 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자리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어디까지? 못해도 1300원까지 올라가고 1325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그 이후에 뭐 금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달러가 다시 금리가 저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근데 차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예전에 이야기 드렸죠? 어떤 의미다? 그 나라의 거시적인, 미시적인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지표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같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되었거나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시도해서 1차적으로 이 1270원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 1223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저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 보면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컷을 건다라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고점 넘어가면 반드시 컷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된다? 1400원까지 터치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원유 보게 되면 가장 아리까리한 흐름 기다릴까 공격할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제 기다릴까 공격할까는 별거 아닙니다. 이 라인에서 매수를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런 공격적인 거겠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의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추세 라인 하단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원유는 지금 올라가서 됐어요. 올라가야 됐어요. 이봉 때문에 굉장히 좀 차트가 엉망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거 밟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못해도 82불 라인 85불 라인까지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통 시나리오를 세우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세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봤다라든지 아니면 수급 구조가 어느 방향으로 쏠린다라든지 아니면 거시적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는데, 얘는 저 자리에서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이거 속임수다. 속임수 눌림이다. 상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재고량이 떨어졌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아 이 자식들 이거 눌러 가지고 우리 털게 만든 다음에 다시 가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근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역방향인데 계속 버티는 경우, 물타기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나마 시장이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올 구석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빠져나올 구석도 없이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그 시나리오가 딱 깨지는 순간부터는 저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이 구간 진폭이 5% 구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이 지금 1번 자리, 그쵸, 체크할게요. 1번 자리에서 잡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럼 잡았으면 어디까지 봐야 돼? 이게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 흐름들이 이제 역구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이 본인들이 이제 포지션 잡아놓고 서로 통수치고 통수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만약에 본 종목을, 저는 매도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매도는,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너질 때 얘기했잖아요. 무너질 때 얘 이거 깨가지고 55불까지도 갈 수 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도 전에 이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건부로. 그리고 이거 올라올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라인을 타게 되면 그때 62.5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62.5불 라인, 65점이 아니라 72. 72.5가 아니라 72였다. 이거 월물이 바뀌어서 그렇지. 71을 다시 타게 되면 매수로 뒤집어야 된다. 점프 뛰어가지고 다시 추세 라인으로 왔잖아요. 이때까지는 대부분 다 시나리오나 혹은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다 맞았는데 이 이후부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도는 패스를 하고 싶고, 여러가지 합리적 추론을 해봤을 때 매도가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미국경제가 완전히 좀 이렇게 쑥대밭이 되거나 아니면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이 라인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지는 않다 보니까 이 자리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64불 라인이죠. 이 라인이 내려오면 혹은 찍으면 매수를 시도해서 다시 70불 라인까지 최소 이 진폭을 노려보겠다. 그 외에는 하기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신가요? 이런 식인 거죠. 적어도 이 패턴은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다 나오고 나서 다른 걸 뭘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도 그렇게 표현해 드린 거죠. 근데 원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원유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인데 골드, 일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2000불 라인 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게 맞아요. 쭉쭉 치고서 올라가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전 그래서 이때 이제 가스를 계속 들고 있고 뭐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안 했는데, 장기로 보실 분들은 2000불 라인 위에서 그냥 인버스 잡아가지고 한번 묻어줘 보세요. 한 1600불 라인까지 봅시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조금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1850불 라인 땅 치고서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 편안하지 않을까. 지금 큰 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기 쌍봉을 맞은 패턴이고 2050 라인에서, 그러면 요 라인 맞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그쵸? 2700불이 깨지는 요 라인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한창 들어오던 시절에 이야기 드렸던 게, 그러면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골드다, 골드. 지금 골드가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올 거다, 2000불 라인까지는 갈 거다,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금리에 대한 것들이 아직 인상폭이 뭐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동결이나 떨어진다는 관점으로는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중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더 민감한 게 누굽니까? 더 민감한 게 은이에요. 은이 더 민감하게 진폭을 움직이고 있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 그러면 골드보다 은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변동폭이 얘네 쪽에 좀 더 이 레버리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얘도 역시나 25불 라인 요 위로 올라왔을 때 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리는 제가 좀 웃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방송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3월에 나왔었던 이야기 같은데,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리를 담아라 이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빠지고 있죠. 게다가 명확하게 지금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땐 돌려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꺾여가지고 120평 저항받고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도 관점은 맞는데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매도를 칠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쵸?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쓰리봉 맞고서 이탈해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얘 지금 그 연결로 일봉으로 본 건데 똑같은 패턴이 아까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가스 30분의 흐름에서 이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저거 먹고 떨어지는 거. 단지 걔는 마디였고 얘는 120, 일봉에 122평이었고, 그렇죠? 즉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렇게 꺾이는 흐름을 반드시 잘 인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빠져나오든 익절하든 그 타이밍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물려가지고 물타게 되어 있어요. 운 좋으면 살려주는 거고, 그것도 반년 만에. 그쵸? 자, 어찌됐거나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그래서 쓰리봉 맞고 떨어져서 이 3400불 라인 아래서 쓰리바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애매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목표치를 일단은 쳤고, 상승세기 이탈했죠. 상승세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구간을 목표를 채웠고, 그 다음에 얘를 이거 넘지 못한 거는 굉장히 좀 상승 반등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흐름이고, 다만 지금 추세 라인을 흐름을 봤을 때 4번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지난주에 차트 드로잉 쇼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우리 그 추세 라인 그리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차트 드로잉 쇼를 격주마다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4번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러면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얘가 이 저점이 3540 정도거든요. 얘 3540. 그러면 다른 거 없이 3540불 라인 이탈 컷으로 3600 아래에서 한번 받아줘 본다. 뭐 아래도 아니고 이 전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뭐 여기까지 뭐 3%도 안 되니까, 그러면 레버러지를 해도 5% 정도겠죠. 받아가지고 일단은 이 120평 리바운드 관통 못하면 또 어떻게 짧게 먹고 나오고, 관통하면 조금 더 지켜봐서 4200불 라인이 궁극적인 목표니까 여기에서 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 들고 가보고, 목 맞고 떨어지면 나머지 반 날리고 다시 추세 라인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가고, 만약에 얘 이거 이탈해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이 지금의 이 3300불 라인 이 아래 봅시다. 여기에서는 저는 무조건 3300불이 아니라 3400불 요 라인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단위를 1000원 붙여가지고 그 예전에 톤당으로 계산했던 거를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그 3.4 라인, 이 라인 내려올 때, 요 라인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보고서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측 매매를 가능하지만 지금 이 자리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 예측 매매가 아니라 확인 매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셨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되겠다. 그럼 좀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팔라듐. 왜 문제의 팔라듐이라고 하냐면 엄청 매수하고 싶거든요. 엄청 매수하고 싶은데
계속 이 추세를 돌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면, 이 눌림은 '아 이제 추세 전환을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겠는데, 추세를 돌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수적으로 '아 쪼끔 더 볼까, 더 볼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 자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와요.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더군다나 저는 1250 불 라인 저게 깨진다라고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1000 단위도 한번 건드리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쵸? 지금 만약에 노리시는 분들이 제 다시 1250 라인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점 이탈 컷으로 매수 가능해요. 근데 그 흐름이 안 나오면 계속 빠져 가지고 1000 불 라인까지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물타기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 쓰리봉 맞고서 시세가 꺾여 가지고 무섭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할 수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1250 불 라인을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어떻게 1000 불 라인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수수입니다. 문제의 옥수수. 왜 문제의 옥수수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최근에 기사들이 뭐 슈퍼 엘니뇨가 온다, 뭐 역대급 경제적 손실이 나올 수 있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같이 이런 선물 쪽을 또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에 눈길이 가겠습니까? 곡물 쪽에 당연히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우리 매수 쪽으로 봤을 때는.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저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는 꿀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진폭도 어마무시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시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매수 쪽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수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세와 어떤 지표나 아니면 이슈적인 면들이 서로 상충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 냉정하게는 그렇게 상충되어 있을 때는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해서, 그동안 정말 빽빽하게 움직이다가, 그쵸?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큰 틀로 보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있냐면 요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500 불 라인 전후로 해 가지고 '아 이전에 지지받고 한 텀 더 갔구나.' 차트 초보가 봐도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예. 헤드 앤 숄더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수 쪽을 보다 보니깐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1 번과 2번 추세 라인 중에 1 번은 쪼끔 아리까리한데, 왜 1 번은 아리까리하냐면 파동상으로는 저렇게 그릴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닿지 못했어요. 얘가 위에 이 어깨를 맞춘 것도 아니고 아래에 이 어깨를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 번보다는 2 번의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 500 불 라인 근처에서는 우리가 컷 라인이 잡혔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가스를 잘 먹고 나서 이제는 뭐가 땡긴다? 옥수수가 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전략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바로 월요일 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진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린 역구라의 가능성. 모든 거를 상방으로 터뜨려 놓고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방으로 밀어 제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이 역사적 뭐 최저가 이런 수준입니까? 그런 수준도 아니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아직 밑으로 이렇게도 열려 있는데. 그쵸? 거의 뭐 여기서부터도 반토막을 만들어낼 여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컷이 나오는 흐름들을 만들어야 된다. 연결로 보게 되면 지금 얘는 단지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쵸? 이전 저점 마디를 깨고 내려갔을 뿐이다.
이 월물로 보니까 이렇게 난리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화수 정도의 흐름에서 이 저점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러면 얘 저점 이탈 컷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이게 깨고 내려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벌써 40분이 넘다 보니 어찌됐거나 요거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좀 천천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점을 만드는 패턴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제 단기 쌍바닥 패턴이고 그런 부분들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구장창 물타지 마세요. 특히나 이 상품 선물을 계속 하실 분들이라 그러면 아 이쯤 되면 뭐 하겠지, 이쯤 되면 뭐 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미국 지수 인버스 물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물린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식의 매매는 별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밀입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옥수수보다 나은 편이죠. 일단은 추세 전환을 한번 시도했기 때문에 얘가 드디어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쌍바닥 자리를 노리면 된다. 다만 얘는 좀 상품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내 ETF로 상품이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관심 있게만 같이 옥수수와 같이 같은 관점으로만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희 애착기사 카페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뭐 번거로운 절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가입하시면 되겠고, 저희 이제 만나려면 2달 남았잖아요. 그 2달 동안 많이 버세요도 아니고 잘하고 계세요도 아니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잘만 버티고 있다라 그러면 또 저와 함께 재밌는 것들 많이 또 준비해 가지고 할 테니까 잘 버티시고 저는 또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말 정말 날씨 엄청 덥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